슉슉. 안녕하십니까, 잡자재 정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배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관이 무슨 배관이냐? 환기장치의 배관들은요, 대부분 두꺼운 배관으로 공기가 안으로 공급되다가 분배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얇은 배관으로 찢어져서 여러 가닥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얇은 배관으로 찢어서 가는데 환기장치마다 풍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요, 보통 5m/s 미만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천정고가 사실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수평상의 공간도 막 어떻게든 줄이고 싶고 비용도 낮추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배관을 플렉서블 배관을 많이 써요. 이 메인 배관을 다 플렉서블을 많이 써요.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배관입니다. 이건 이제 본 흡음 플렉서블에서 시중에 있는 건데, 이 안이 오돌도돌해요. 좀 전에 그려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합니다. 그러면 바람도 어떻게 가겠어요? 바람도 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압손실이 훨씬 더 높아요. 배관의 압손실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잘 안 가게 되면 일로 공기를 보내려다 보니 이쪽에 팬이 세게 돌아야 됩니다. 원래 공기를 여기다 100만큼 보내고 싶었다. 그러면 얘가 100만큼 힘을 내야 100만큼 가져요. 근데 이거를 턱 걸리는 걸로 바꾸면 얘가 120만큼, 150만큼 일을 해야 100만큼 공기가 가집니다. 곧 전기요금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SPI 아니면 SF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1cmH 보내는데 전기를 얼마만큼 썼냐라는 게 SPI고요. 이 전기요금을요, SPI나 SFP라고 이제 매뉴얼에 써 있어요. 그냥 전기 얼마나 썼어? 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계단실 밑에 환기장치를 우겨 넣어서 여기서 배관을 막 꺾어가지고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꼬아가지고 여기다가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배관을 안 꺾을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꺾이게 됩니다. 이 플렉서블 배관이 상당 가지관 길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90도로 꺾이면 3m에 이르는 압손실이 생기고요. 두 번 꺾이면 9m인가? 이 정도 되는 압손실이 생겨요. 두 번 꺾어서 플렉서블 배관을 끌고 가면 이 배관 수평으로 쭉 일자로 9m에 이르는 압손실이 생긴다라는 게 이 상당 가지관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압손실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렉서블 배관을 가지고 어떻게든 천정 안에다 우겨 넣어서 이 얇은 배관을 갖다가 막 40m씩 막 30m씩 끌고 갑니다. 짧은 외경 75파이짜리 배관의 압손실은요, 30cmH를 보냈을 때 압손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30cmH 되면 대략 3파스칼 정도의 압손실이 생겨요. 30m를 끌고 갔다 그러면은 30cmH 보내는데 90파스칼의 압손실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90파스칼의 압손실이 생기고요, 플렉서블 배관에서 4.5파스칼 정도의 압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계단 밑에다가 우겨 넣잖아요.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네 번 꺾였다. 그리고 네 번 꺾이면 여기서 두 번 꺾이면 9m 압손실이 생겼잖아요. 한 번, 두 번. 두 번 꺾였으니까 9m.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꺾였으니까 3m. 여기서 또 한 번 꺾였으니까 3m. 총 15m만큼의 압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 꺾이는 구간만의 그 압손실만 15m만큼의 압손실이에요. 그리고 배관의 길이도 당연히 있겠죠.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막 꺾고 돌리려면 10m는 그냥 들어갑니다. 10m가 여기다 더해지니까 10m 배관 4번 꺾어서 설치하면 25m만큼의 압손실이 생겨요. 얘는 메타의 4.5파스칼의 압손실이었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112.5, 110파스칼의 압손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110파스칼의 압손실에 배관 지금 30m 이어갔죠. 막
그럼 여기서 90파스칼 압손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10파스칼, 200파스칼의 압손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얘를 이 반질반질한 스파이럴 배관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압손실이 생기냐면요. 똑같이 150파이에 이 표면이 뺀질뺀질한 스파이럴은 얼추 비슷한 풍량을 보냈을 때 이 압손실이 대충 한 2.5파스칼 정도 납니다. 1m에. 그리고 꺾이는 구간에서도의 압손실도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손실의 차이가 반토막 정도로 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설계할 때 이 배관에, 이 얇은 배관을 15m 이상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멀리 끌고 갈 때는 라인을 2개씩 날려요. 라인을 2개씩 보내서 끝에서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공기를 넣어주거든요. 이 배관의 압손실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풍량이 늘면 늘수록 이 압손실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배관을 저희가 15m보다 길게 보냈을 때 이 배관을 2개를 쓰게 되면 똑같이 30cm의 공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배관 하나당 15cm씩만 날리면 돼요. 그러면 아까 30cm는 여기 썼는데 15cm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압손실이 줄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관이 이렇게 길이가 멀어졌을 경우에는 2개씩, 아니면 풍량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2개씩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0평 정도 주택이다 그러면 저희는 보통 한 배관이 300에서 400m 이 정도가 들어가져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 후렉서브를 많이 쓰거든요. 처음에도 저렇게 다 했습니다. 저희도 후렉서브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이런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스파이럴을 권장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필드 테스트인데 TAB 결과치 풍량을 측정해 보면 많이 나면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 소비량이요. 뭐 집의 크기나 배관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딱 뭐 몇 프로 차이 난다 이렇게는 어렵지만 대략 20에서 50% 사이, 뭐 한 30-40%는 기본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전력 소비량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해외 매뉴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이제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압손실이 얼마였을 때 이만큼의 풍량을 보내면 전력 소비량이 몇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SPI가 뭐 0.4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설계할 때 이 스파이럴과 이 PP 배관을 써서 0.4W per CMH, 1CMH 보내는데 0.4W, 뭐 집의 크기에 따라서 0.맥스 0.45W 정도 이 미만으로 이제 설계를 대부분 하거든요. 이게 또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럴로 해서 0.4W가 나왔다. 그래서 플렉서블로 해서 0.6W가 나왔다. 그러면 0.2W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0.2W. 스파이럴과 플렉서블이랑 뭐 압손실이 좀 차이가 나서 얘는 0.4W, 뭐 0.6W라고 칠게요. 그럼 0.2W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집마다 집의 크기에 따라서 뭐 환기장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00cmh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20W, 얘는 180W의 전기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4시간을 쓰고요. 얘는 하루에 이 위에 있는 거는 2.88kW를 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4.3kW를 씁니다. 근데 이게 30일 동안 곱해져요. 그래서 2.88 곱하기 30, 86kWh. 그리고 4.32 곱하기 30, 130kWh가 됩니다. 이 차이는 44kWh의 소비 전력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대부분 이 환기장치는 집의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더해져요. 같이 더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름에는 더 많이 쓸 거고 뭐 겨울에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겠지만 기존 쓰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 4인 가족 기준에 한 400kWh 정도는 요즘에 쓰거든요. 이거 이상 씁니다. 누진세 3단계 구간이죠. 그래서 1kWh의
그냥 3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환기장치를 달고 나서 숨만 쉬었는데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요금을 계산할 때 환기장치가 미리 밑에 깔려 있고요. 그런 다음에 쓰는 요금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평생 안 쓰다가 이걸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내던 400 안쪽 바깥쪽에서 얘가 위에 얹어져서 이 86만큼 더해지고 130만큼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얘는 39,000원이 되고요. 얘는 25,000원 돈이 됩니다. 이 요금이 위로 얹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300cmH 정도 되려면요. 그래도 못해도 한 70평, 60평 대에서 필요한 환기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만큼의 요금이 얹어진다라는 거죠. 좀 더 작은 평수에서는 당연히 소비 전력도 조금씩 낮아질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배관을 단순히 요금의 차이도 있지만요. 이 플렉서블에서 압손실이 많이 걸릴 때는 얘를 세게 틀고 싶어도 세게 틀어봤자 풍량이 안 늘어나요. 압손실이 쭉 반비례해서 올라가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플렉서블을 쓰면 맨날 이거를 눌러요. 스라브, 천정 스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관 천정에 이렇게 걸어 놓고 나서 여기 이제 뭐 각상이든 뭐든 뭐 파이프 같은 거 뭐 50파이가 하나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짜부 시킵니다. 이렇게 짜부 시켜가지고 눌러요. 근데 이게 압손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르셋 있잖아요. 코르셋 이렇게 조이는 그런 코르셋을 입고 뷔페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눌리거나 이러는 순간부터 압손실은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천정에 어디가 눌렸다 안 눌렸다라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플렉서블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스파이럴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배관의 길이도 여러 회사의 매뉴얼에 써 있어요. 15m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18m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이 75파이의 맥스 길이는 15m에서 18m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집의 중앙까지 이 메인 배관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정고가 최소 200 이상 150 배관에 각재 3cm, 180, 석고 2P, 석고까지 200 보면 되겠네요. 최소 이 배관이 갈 수 있는 150 배관이 중간에 안 눌리고 스파이럴 배관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천정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숫자를 많이 썼네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